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임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처음 진료실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개 당뇨약 한 알만 잘 먹으면 되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 다시 뵙게 되면 당뇨약은 2알, 3알로 늘어나 있고요. 심지어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자책을 하죠.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혹은 당뇨는 원래 당뇨약이 늘어나는 병인가요? 라고 말이죠.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대규모 임상 연구 데이터와 의학적 팩트를 바탕으로 아주 근본적인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약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췌장 소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게 설명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당뇨 유병 기간이 길수록 혈당을 잡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환자를 10년 넘게 추적한 연구계 UKPDS에 따르면 진단 시점부터 이미 베타세포 기능이 약 40에서 50% 정도 감소해 있었다고 하고요. 이후 치료를 하더라도 베타세포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그에 따라 혈당이 서서히 악화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식이요법, 설폰요소제, 메트포르민, 인슐린 등 단독요법, 즉 한 가지 약물 처방만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다시 상승하고 상당수 환자에서 목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약물 처방이나 인슐린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UKPDS 장기 추적에서 9년 후까지 단독 식이요법만으로 공복혈당을 140 미만을 유지한 환자는 약 8%에 불과했고요. 설폰요소제나 인슐린 단독 치료군에서도 상당수 환자가 목표 혈당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볼게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A Diabetes Outcome Progression Trial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 설폰요소제, TZD 계열의 당뇨약을 각각 단독 투여하여 장기 혈당 조절 내구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당뇨약 모두 초기 1년 동안 당화혈색소를 효과적으로 낮추었으나 이후 모든 치료군에서 당화혈색소가 점진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베타세포 기능의 지속적인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5년 누적 치료 실패율은 당뇨약 성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 가지 종류의 모든 당뇨약 그룹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저하가 공통적으로 관찰된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으로만 보지만 본질은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당뇨 확진 판정을 받는 그 시점에 이미 여러분의 췌장 기능은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진단 이후에도 관리 방식에 따라 매년 조금씩 추가로 감소합니다. 즉 아무런 전략 없이 혈당 숫자만 낮추는 치료에 매몰되면 10년 뒤에는 인슐린을 만들어낼 공장 자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어떤가요? 두 가지 연구를 살펴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이 안 잡히는 게 단순한 나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췌장 베타세포 기능의 저하 때문이라는 점이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당뇨를 혈당이 높은 병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당 숫자만 낮추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당뇨는 혈당병이 아니라 췌장 기능 저하병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진단되는 시점에 이미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진단 이후에도 췌장 기능은 매년 조금씩 계속 감소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가 진행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당뇨약이 점점 늘어나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치료가 혈당 수치 자체를 낮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을 쓰면 당장 혈당이 내려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췌장이 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혹사당하고 있는지는 따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약으로는 혈당이 안 잡힌다는 것이 이미 예측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NEJM에 실린 ADOPT 연구에서도 당뇨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당화혈색소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당뇨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췌장 기능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하나 늘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하나 늘리고 결국 인슐린 주사까지 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치료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약을 그냥 추가하는 치료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검사 수치는 좋아 보이고 관리가 되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췌장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췌장을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췌장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에서는 혈당의 절대값보다 변동폭을 줄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필요해지는 상황을 줄이고 췌장이 쉴 수 있는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 뒤 약의 개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치료를 선택하실 건가요? 당뇨스쿨 구독자라면 당연히 후자, 즉 췌장을 덜 쓰고 췌장을 강화하는 치료 전략을 선택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췌장을 지킬 수 있는지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췌장을 보호하는 치료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의 평균값보다 변동폭을 줄여야 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널뛰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둘째,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강제로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야식과 간식을 최대한 피하시고요. 식사 간격을 조절해서 인슐린 분비 압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인슐린이 덜 필요해지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체내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조절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이 당뇨약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췌장은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요? 처방받은 당뇨약이 늘어나는 이유가 췌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펩타이드 검사와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췌장 기능이 저하되었는지 검사를 통해 알고 싶거나 혹은 췌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3줄 요약하겠습니다. 1. 당뇨약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나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췌장 기능이 줄어드는 병의 특성 때문이다. 2. 따라서 췌장을 쉬게 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3. 췌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고 췌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 치료도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일간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